자, 오늘은 수능 기출문제 3 장문의 원리와 실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시간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러 시간에 걸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문제의 지문 먼저 한번 쭉 읽으셨죠? 1.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민호의 장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문단, 야, 나를 생각하면서 1문단, 2문단, 3문단에 이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 보면은, 나 내용 중에 여기가 1문단이죠? 1문단 내용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문단 내용에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이 외적 조건이라고 한 기존의 내 의견과 나는 이런 거라고 여겼다. 자기 의견이 나왔고요. 토의를 통해 수정된 내 생각을 써야겠어. 하지만 토의를 통해 뭐 이런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죠? 1문단에 대한 설명과 진짜 1문단에 들어간 내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문단은 요만큼인데요. 2문단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네요.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계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했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식으로 써야겠어.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외면했고 이럴 것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맞네, 2번도. 그 다음에 영수가 허생의 처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진한 의견을 포함하여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써야겠어. 영수가 위에 보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말을 가지고 허생의 처인 것처럼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고 어쩌고 내 남편은 아내인 나를 모르고 어쩌고.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라고 영수가 얘기한 걸 여기다 써놨지.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영수가 얘기한 걸 인용하면서 그 허생의 처에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또 제대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3번도 맞네. 4번은 3문단인데 4번, 5번은 3문단인데 이게 3문단이겠지? 3문단 내용 중에 4번, 5번 내용이 맞게 들어갔나 확인해 봅시다. 먼저 4번. 나와 영수가 허생의 처의 행복을 가족 간 관계의 측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이 편협했다. 그런 내용 들어가 있니? 보니까 나는 외적 조건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뭐 이런 게 뭐 편협했다라고 반성하는 거겠지. 그지? 그다음에 5번. 허생의 처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 나와 영수가 동의했던 두 가지 이유 중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소원한 관계를 부차적 이유로 구별하고 이에 비추어 나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써야겠어. 그랬는데 나도 뭐 반성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긴 해.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닌지 가족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건 아닌지. 근데 이게 우선이고 이게 부차적이다라고 나눴니? 안 나눴니? 특별히 나누지 않았네요. 보니까 요 부분이 틀렸네. 주된 이유로, 요건 주된 이유로 쓰고 두 가지 이유 중에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쓰고 소원한 관계는 부차적, 그 다음 이유로 구별한다라는 요 부분이 틀렸네요. 주된 이유, 부차적 이유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내용 중에서 찾을 수 있어서 지금까지 찾은 게 1, 2, 3, 4번이 다 내용이 맞아서 다 맞고요. 5번만 이렇게 구별하진 않았으니까 5번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내려갈게요. 보기는 민호가 나를 쓴 후 찾은 자료래. 즉 관련된 자료를 찾았겠지. 나의 문맥에 따라 보기를 활용하여 기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기억 읽어볼게요. 이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외적 조건만이 이 조건은 외적 조건이야. 외적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대. 그걸 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ABC에서 한번 살펴보자. 보기를 읽어보니까 경제학자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 수준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야, 외적 조건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였으니까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아예 이 의견에서 필요하지도 않아. 요것만 필요하겠지, 그지? 더 소득이 더 증가하더라도 행복 수준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억의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C.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 수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 수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 요 앞의 의견과 어울리는 내용이었겠네요. 일단 A가 들어간 건 일단 뭐 A가 그 자료로서의 뭐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A가 들어간 건 일단 빼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1번 봅시다. A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인 부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거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뭐 A를 쓴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도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2번. B를 활용하여 뭐 괜찮고요. B를 활용한 건 일적 소득 수준을 넘어선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장 괜찮은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일단 두고 봅시다. C를 활용하여 C도 괜찮다 그랬어.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부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데? 큰일 났네. 그다음에 4번 A와 C를 활용하여 A가 들어가서 좀 안 좋긴 한데 일단 읽어는 보자. 행복을 위한 조건인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려면 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냐. 그런데 소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B와 C를 활용하는 거 괜찮고요.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를 추구할 경우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야, 이거는 B와 C를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야, 물질적인 부가 추구되면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져?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5번도 아니고. 얘들아, 2번, 3번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푸실 때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선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뭐지? 그런 어떤 일정 소득 수준을 찾아내기도 힘들 뿐더러,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 어느 정도가 이상이 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이게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3번이 더 나아요.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부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물질적 부가 필요하다고 나왔지.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고려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C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C가 그러니까 3번이 더 2번보다는 확실한 그 기억을 보충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억의 내용은 아니었어. 기억은 물질적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는 아니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도 필요해. 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내용을 더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게 3번이었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고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한번 보면,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있네요. 다음 페이지로 내려갈게요. 3번, 가해 사항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가에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가 있는데, 그게 나에 잘 나와 있나 한번 확인해 보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공사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 그랬습니다.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뭐 봉사활동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잘 나와 있네요. 1번부터 답이네? 그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운영 방식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다음에 2번 왜 틀렸나 보자.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목적 거기 뭐라고 나왔니?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는 거잖아. 그걸 강조하기 위해 자료 수집한 과정,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를 특별히 제시할 필요는 없지요.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는 얘기를 더 강조해야겠지. 그다음에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예상 독자 누구니? 학교 학생들이겠지, 그지? 그래서 학교 구성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는데 주제는 벌써 나와 있어.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주제잖아. 그 다음에 4번. 글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제도 나와 있어요.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현행 봉사활동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현행 봉사활동이 안 좋아서 바꾸자는 건데. 그치? 그 다음에 5번.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성 측면에서 보면 봉사활동과 관련한 설문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그랬는데 얘들아 나에서는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걸 바꾼다라고 인터뷰라고 나와. 인터뷰 내용이라고 나오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관계없이 설문조사 문항을 제시한다거나 대상에 대한 정보? 조사 대상에 대한 막 정보 이런 거 막 제시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어, 이것도 5번도 뭐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맞는 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에 4번.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뭐 그래프도 나오고 막 이러네요. 가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불만족하는 애들이 엄청 많지. 그러니까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겠다. 괜찮습니다. 나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후에 봉사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 꽤 많이 차지하고 있죠? 43%나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추가해도 되겠네. 앞에 뭐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나왔지만 보람을 느낄 수 없다라는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겠네. 그다음에 다를 활용해 다 보세요. 동아리별 봉사활동의 도입과 관련한 일부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보니까 동아리 본래 목적의 많은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의 봉사활동 준비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괜찮겠네. 가와 다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봉사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건 현행 운영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봉사활동,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새로운 운영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으로 볼 수가 있네요. 5번 나다를 활용해서 동아리별 봉사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높은 여기 뭐지? 불만족 이유 중에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높은 이유였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점이 추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넘어갈게요.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교직 편집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 보내주신 검토 의견 중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고려해서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바꿨대. 마지막 문단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청소년기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의 의의. 청소년의 의의, 청소년기 의의가 나왔었는데 그걸 없애버렸네. 여기 보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요기와 요기, 의의가 있다까지는 원래 있는 내용이야. 그지? 청소년기에 수행하는부터 의의가 있다까지는 원래 본문에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아리별 봉사활동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봉사정신을 기를 수 있고 진로 관련 역량을 개발하여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새로운 의견, 새 의견 도입 시 새 의견 도입 시 기대 효과.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네. 그치? 동아리별로 하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니까 기대 효과까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골라봅시다. 청소년기의 의의는 빼버리고 청소년기의 의의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건 빼버리고 새 의견을 도입했을 때 이런 기대 효과는 추가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그다음에 동아리별 봉사활동의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하고 그랬더라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자, 이번엔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입니다. 6번 넘어갈게요.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A부터 D가 큰 A 내용에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큰 A 내용이 마침 4개의 문장이더라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 A, B, C, D 4개의 문장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각각의 문장에서 찾으면 되겠네. 자, A, 여기를 읽으면서 A, B, C, D를 찾는 게 더 빠르겠다. 우리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광고에 노출된다. 광고에 많이 노출된다라는 내용. A, B, C, D 중에 어디 들어가 있니? 응? 어디 들어가 있어? C에 들어가 있지? 그지? 인터넷, 신문, 잡지 이런 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잖아. 그지? 이렇게 매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건 C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체 발달에 따라 매체별 광고 기법도 다양해졌다. 매체별 광고 기법이 다양해졌다.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난다.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으니까 이유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B가 두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그죠?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는 이유. 그 이유는 매체별 광고 기법이 다양해졌기 때문. 뭐 이렇게 이유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하지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A랑 D랑 남았는데 어디에 해당되겠니? 그치? D에 해당되는 것 같지? 그지? 광고에 보이는데 태도 뭐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겠지? 이에 대응하여 매체 이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광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한다.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했다라는 건 A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이 A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C, B, D, A의 순서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 자, 7번 문제 내려갈게요. B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다음 기사형 광고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기사형 광고야. 좋은 물이 장수의 비결? 이러면 꼭 기사 같잖아. 신문 기사 같잖아. 근데 B에서 나와 있는데 기사형 광고에서는 뭐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인데 제목에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고 전문가 인터뷰 연구 자료를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데 하지만 기사형 광고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특집 기획은 사용하면 안 되고 글 말미에 땡땡땡 기자 같은 것도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 하나하나씩 맞춰보자. 물과 장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인용한 것은 여기도 연구 논문 나오지? 그지? 연구 논문을 인용한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법이다. 뭐 여기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구 내용 이런 거 나온다고 했잖아. 맞네. 세모샘물이라는 제품명을 제목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독자들에게 광고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해서 사용할 수 있겠군. 야, 이게 광고처럼 보이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지. 신문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신문? 뭐 신문이라고 그러기는 뭐한가? 기사. 기사형 광고잖아, 지금. 기사처럼 보이면 어? 광고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기사처럼 보이려고 했던 거였죠. 그죠? 신문 기사처럼 보여서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예였죠? 그 2번이 바로 답이네.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기사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사항. 여기 있었잖아. 특집 기획은 쓰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걸 맞추려고 했던 거다. 세모샘물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출시일과 가격 정보를 제시한 것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예.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 가격, 출시일 등은 이제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삽입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글 땡땡땡 기자 없죠. 그죠? 이거 명시하지 않은 것은 권리니까.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했으니까. 그래서 제한 사항을 따른 거다. 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8번. 기억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는데요. 앞에 자료를 보시면 니은 부분이 뭐냐면 그냥 제일 마지막 문장이야. 광고와 기사형 광고는 검색 광고와 기사형 광고는 모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위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답을 찾으셔야겠네요.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하게 한다는 거 아니고 다수에게 일부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게 한다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매체가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낮은 편이어서 부작용이 거부감이 낮은 편이어서 부작용이 적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거겠지, 그지? 매체 이용자들이 기존 광고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뭐 이랬는데 새로운 광고의 부작용을 좀 인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검색 대상과 달리 제품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야. 기사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더 이제 많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죠. 5번이 답인데요. 광고를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였어. 이게 큰 문제점이었지. 그래서 착각을 유도하기 때문에 비판적 안목을 길러야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시면 글 내용이 잘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엔 또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이네요. 9번 문제. 초고의 내용으로 볼 때 학생이 연상을 이끌어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잔디가 발표한 안기를 관찰하며 발표 사라진 잔디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얘들아, 이런 건 찾아보자. 자, 보니까 1번의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 사람들에게 발표 사라진 잔디의 처지가 뭐 안쓰럽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연민의 감정 느낀다고 표현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찾아볼게요. 잔디가 발표 안기를 위해 잔디 싹이 돋은 것을 관찰하며 잔디가 지닌 생명력을 떠올렸다. 여기 지금 싹을 틔우고 생명력을 느꼈다. 뭐 이랬으니까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잔디밭에 함께 모여 자라는 잔디를 관찰하며 잔디가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온 거에 대해서 대견하게 생각했다. 여기 저기 대견함을 느꼈다. 뭐 이런 거 나오네. 촘촘히 자라는 잔디를 보니 서로 의지하면서 자라는 게 대견했다. 3번도 찾을 수 있고요. 4번 잔디밭 위로 난 길을 관찰하며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와 한때 꿈이 흔들렸던 자신의 처지가 비슷함을 느꼈다. 그랬는데 밟혀 사라진 잔디. 예, 보니까 사라진 잔디가 불쌍해졌다. 이게 1번 내용인 것 같고요. 그죠? 제가 아까 조금 잘못했네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발표 사라진 잔디의 처지가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 그래서 안쓰러웠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안쓰럽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4번은 여기서 찾을 수 있겠네. 아까 1번은 여기였는데 조금, 어, 발표 사라진 잔디가 불쌍했다. 여기였는데 제가 조금 잘못했어요. 4번이랑 1번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1번이랑 4번을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바싹 마른 갈색 잔디를 관찰하며 바싹 마른 잔디가 푸른 잔디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바싹 마른 잔디 얘기가 여기 나와. 바싹 마른 갈색 잔디가 푸른 잔디로 살아났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 이유를 읽어봤는데 나도 어쨌든 꿈을 이루어 가야겠다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오지 푹잔디로 다시 살아남는 모습에 대한 뭐 어떤 기대감? 여기 기대감 내용이 있니 없니? 기대감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5번을 여기서 찾아보니까 푸른 잔디로 다시 살아나는 게 너무 기대돼 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냥 그걸 보면서 나도 저 잔디처럼 꿈을 이루어 나가야겠다. 꺾이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10번 문제. 기억부터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면서 할게요.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어려움에 겪는다고 하시며 그거를 어려움을로 고쳐야 된대. 겪다. 무엇을 겪다. 겪다는 타동사예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보다는 어려움을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자연스럽잖아.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고치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지?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띄었다.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띄었다로 고쳐야겠어. 그랬는데 얘들아, 이거 눈에 띄자잖아. 니네가 눈에 띄네라는 과자가 이렇게 써 있어서 자꾸 이걸로 오해하는데, 눈에 보인다. 눈에 잘 보인다. 이런 뭐지? 단어는 눈에 뜨이다예요. 뜨이다가 기본형이야. 뜨이다에다가 이 과거형으로 어하고 다를 쓴 것뿐이야. 그러면 합치면 뜨이었다. 그래서 띄었다. 줄임말이 띄다가 되는 거니까. 줄임말이 띄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쳐지면서 눈에 띄었다를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친 게 맞아요. 이거는 눈에 띄네. 그 과자 상품명이어서 잘못된 거야. 그다음에 디귿. 디귿은 저 아래로 내려가야겠네. 푸르고 요거네요. 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자랄 것이다. 앞에 다시 읽어보면 다시 자라난 저 연두색 잔디싹도 생명력을 뽐내며 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랬는데 그걸 푸르지만으로 고쳐야겠어 그랬어요. 얘들아 근데 보니까 푸르고 무성한 잔디 푸르다도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무성한도 긍정적인 거잖아. 좋은 거. 긍정적.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도 긍정적. 그러면 같은 내용이니까 고로 연결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얘들아, 뭐뭐지만은 어떨 때 쓰이니? 응? 그치.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일 때. 반대일 때 쓰는 게 뭐뭐지만이야. 그래서 푸르지만 뭐, 앙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대일 때 쓰는 게 지만인데 여기는 같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 반대일 내용이 아니지. 그래서 뭐뭐 지만으로 고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고요. 푸르고 이게 더 오히려 맞는 표현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그다음에 리을은 그러나인데요. 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잔디밭에 함께 모여 촘촘히 자라는 잔디를 보니 역접의 접속어여서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또한으로 그 고쳤대요. 괜찮습니다. 또한이 더 오히려 더 잘 어울려요. 또한 잔디밭에 함께 모여 촘촘히 자라는 잔디를 보니 서로 의지하며 어쩌고저쩌고 이게 더 잘 어울리지, 그지? 오히려 역접의 접속어가 더 안 어울리네, 그지? 그다음에 미음은 어딨나? 제일 마지막에 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꼭 이루리라 다짐했다. 꼭 이루다도 타동사야. 그래서 목적어 있어야 돼. 꼭 무엇을 이루다. 그래서 꿈을 이루다. 이렇게 꿈을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게 더 자연스럽죠? 나머지는 넣어보시면 고친 게 더 자연스러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버스.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뭐 얘기했다 뭐 이랬는데 버스 내용 어디서 나오니?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네. 버스를 타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1번 내용 나오네요. 저는 본문에서 찾을게요. 새소리 그다음에 새소리 얘기 나오는데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 그랬는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뭐 어쩌고저쩌고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이전에 알지 못한 그런 내용을 인식했다는 거겠죠. 2번도 찾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나뭇잎들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그랬는데 어 나뭇잎들이 서로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라고 나오고 쭉 보면 다른 모습에서 뭐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다. 그러니까 뭐 다양하니까 그 다양성을 뭐 그 발견할 수 있다. 뭐 요 두 부분을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3번의 내용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4번. 가을,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가을이란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가을에 조화를 이룬다. 가을의 아침에 뭐 친구들이 떠올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지. 조화가 주된 내용이지. 가을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여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내심에 관련된 내용,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네요. 4번의 인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친구들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의견이 달랐던 일, 반감을 가졌던 일, 뭐 이런 게 떠올랐다라고 해서 친구들 소재에서는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됩니다. 본문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자, 1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 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잘 조화를 이루려면 뭔가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뭐 다름을 더욱더 뭐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 뭐 이런 게 들어가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회가 아름다운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빛깔의 차이를 줄여가야 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자기의 고유한 빛깔을 간직해야 된다. 사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네. 바로 읽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삶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뭐, 각자의 빛깔을 드러내라는 얘기는 아니었어. 사람들 간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게.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해주는 게 요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선택지 읽어보시면 3번이라고 답을 고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다른 색깔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엔 2015학년도 수능 시험으로 또 가봅시다. 자, 13번 학생 1회 작문과제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래요. 요거 오리토끼 그림 여러분들도 알죠? 학문 탐구에서의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요것과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관점을 갖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통해서 메모를 작성했는데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일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 여기 있어요. 메모한 내용, 지금 메모한 내용들 있지. 여기 메모한 내용들을 오리토끼 그림 뭐 선입견이 위험하다, 다양한 관점 갖자 이런 내용이 모두 반영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유를 활용하래. 비유가 뭔지 알지? 직유법, 은유법 뭐 이런 거. 의인법 이런 게 들어가야지 비유라 그랬어. 한 달락으로 써보자. 얘들아, 저렇게 조건이 있을 때는 비유가 있나 없나를 찾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비유가 있나 없나 찾아보자. 1번, 비유 어딨니? 우물안 개구리, 이런 거 비유야. 그 다음에 2번, 비유 어딨니? 비유 없어. 2번은 비유가 없으니까 무조건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비유 어딨니? 쭉 읽어보니까 색안경을 끼다. 뭐 이런 것도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비유 쭉 읽어보니까 4번도 비유가 없으니까 무조건 탈락. 그 다음에 5번 비유.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 이런 게 비유예요. 나머지 135에서 여기 메모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걸 찾아야 되겠네? 선입견은 위험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간 걸 찾아보자. 뭐야? 1번이야? 오리토끼 얘기 들어가야 돼. 맞아. 오리토끼 그림 얘기도 들어가야 돼. 1번은 오리토끼 그림 얘기가 안 들어갔어. 네,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5번 중에 오리토끼 그림 얘기는 들어갔지만 선입견이 위험하다. 다양한 관점 갖자. 어딨니? 3번이니? 5번이니? 5번이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뭐 틀로만 본다 이게 선입견이고 다양한 탐구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또 가보십시다. 자, 학생 2의 작문 과제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인데 기억부터 미음 중 반영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여기 기억부터 미음 중에 여기에 순서대로 나오나 보다.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 보니까 동기 어딨니? 안내문을 보고 신청을 했다. 체험 활동 신청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억 여기 나왔네. 니은 체험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 체험은 오전과 오후에 있었는데 오전에는 이렇게 했고 이런 순서로 했고 오후엔 어떻게 했다 이랬으니까 이거 전체에 니은의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뭐뭐를 깨달았다 찾아보세요. 깊이 깨달았다. 창의적 표현 능력이 필요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력 어쩌고저쩌고 깨달았다 보이니까 디귿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리을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 대학 측에 이런 걸 바란다 대학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있니 없니? 없네. 리을이 없네. 그치? 미음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 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라고 해서 미음도 바로 찾을 수 있었으니까 리을 부분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이 없구나. 하나하나 찾아보니 리을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읽고 조건에 맞게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조건은 자료에 제시된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시작을 하래. 시작할 때 인정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학습 만화 읽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그 만화로 된 거,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 방향,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걸,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결 방향이 나온 거, 뭐 이런 걸. 그러면 일단 시작이 자료에 제시된 견해, 학습 만화가 재밌고, 뭐 즐겨 읽고, 뭐 쉽게 제공하고, 뭐 이랬으니까 재밌고 쉽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나 한번 보자. 재미있는 건 사실이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 많다는 아니고, 도움이 되기는 한다, 뭐 이것도 인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림에만 집중하여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는 좋은 점이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네. 학습 만화는 심화 과목의 기초가 된다? 심화 과목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가 있나? 뭐 쉽게 이해하게 해주니까 뭐 기초가 된다 뭐 이 정도도 뭐 이해된다고 인정한다고 뭐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보시면 뭐 한 1, 3, 5번 중에 나머지 답을 정하시면 되겠네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쓴 거. 쉽고 짧은 표현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 어, 문제점은 있네. 다양한 어휘 쓰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은 있는데, 문제는 있으나 해결 방안이 없네. 여기는 해결 방안이 없어서 1번 땡. 그 다음에 한계가 있다. 문제점. 그지? 따라서 이렇게 폭넓게 읽어야 된다. 해결 방안. 답이 3번 나왔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바로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학습 만화를 통해 지식을 넓힌다면 학업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이 일단 없고요. 해결 방안이 아니네요.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둘 다 나와 있는 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나와 있는 건 3번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번엔 16번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항목 중 답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밑에 답사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 또 찾아보란 얘기네. 답사의 목적을 제시한다. 답사 목적 어딨니? 답사 목적, 우리 모임은 담양 일대 정자를 찾아서 정자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답사를 갔다. 답사의 목적? 이거 답사의 목적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한다. 처음에 시경정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환벽당 같고, 그 다음에 뭐 제월당 광풍각 같고, 그랬으니까 이동 경로는 뭐 여기에 전체적으로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지. 어, 니은에 전체적으로 이동 경로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니은도 나온 거네, 그지? 그다음에 디귿, 답사에서 알게 된 정보,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문화해설사님이 거기서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 설명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니까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 맞지요? 그래서 디귿도 들어가 있다고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어딨나? 참고 자료를 활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한다. 참고 자료가 여기 있니? 답사전에 읽어본 책에 의하면 하고 나오네. 리을. 근데 얘들아, 이게 출처가 정확해? 어떤 책인지 알려줘야지 정확한 거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네요.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니까 리을은 틀렸고. 미음. 주관적 느낌이나 감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술한다. 야, 어떻게 그 기획문인데 감상이 안 드러나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뭐 갖고 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런 게 감상인데? 그지? 그래서 미음 부분은 다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랬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봐봐. 이런 곳에서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도 감상이잖아. 그치? 감상이 여기저기 많이 쓰였네. 감상이 드러나지 않지 않았어요.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상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답사 보고서에 반영된 거, 반영되지 않은 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서 정답은 리을, 미음을 고르셔야겠네요. 답은 5번. 그 다음에 2018학년도 이제 모평을 풀어봅시다. 17에서 19번 문제. 먼저 17번 문제부터 볼게요.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거기 초고 내용을 보면 권위자의 견해 없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에 한계점도 찾아보시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결 방안 비교한 것도 없고요. 예상되는 반론도 얘기 안 했습니다. 위에 읽어보시면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랬는데 뭐 여기 보면은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신설하자라는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초고에 대해 나와 있는 건 5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이쪽으로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번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 그랬습니다. 제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좋은 점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건의 주체에게 도움이 된다. 지금 건의 주체가 지금 건의하는 사람이잖아. 학생들.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한테 이런 도움이 된다라고 건의 주체를 학생으로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표현을 넣어보셔야 되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걸 표현을 하라는 얘기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기 사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 골라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A단지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한테도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때?
몇 번이야? 답은 5번으로 바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19번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보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가나다 자료를 보시고 한번 선택지를 봅시다. 가의 학생 경험을 제시하여 등굣길 시내버스 노선의 문제. 가의 인터뷰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괜찮네요. 나의 시내버스 이용률 변화추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내버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나에 보시면 시내버스가 점점 이용하는 확률이 줄어. 2016 66%, 2016 하반기에 47%, 그 다음 38%, 그치? 기피 현상 심화되고 있습니다. 3번 가와나를 활용하여 자가용 이용률 증가가 버스 이용의 불편의 원인이 된다. 자가용 이용률 증가가 버스 이용의 불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버스 이용이 불편해서 그 다음에 자가용 이용률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죠? 요게 틀렸네요. 4번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자가용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지? 신문 기사랑 요 수단 이용률을 가지고 보면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여기까지인데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강조해야겠군.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요. 여기는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어. 버스 이용이 불편해지니까 자가용 이용률이 증가가 된 거죠. 이게 원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 끝내겠습니다.